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정말 좋은 게 완연한 가을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단풍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저기 멀리 있는 설악산에 오대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그곳은 이미 단풍이 울긋불긋 피었다고 합니다. 네. 여수의 호랑산, 순천의 조계산 등 우리 지역에도 아름다운 산들 참 많은데요.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또 예쁘게 단풍이 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또 놓치지 마시고 주말 나들이 가셔서 예쁜 단풍 배경으로 한번 사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을은 볼거리가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소식, 가을 여행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고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황홀한 빛으로 물드는 계절 가을. 고창은 지금 고운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려하잖아요. 고귀하고 20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푸른빛하고 흰빛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붉은 꽃무릇, 순백의 메밀꽃, 알록달록 연분홍 코스모스까지 고창의 향긋한 꽃길을 따라 함께 가보시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선운사, 이곳에 가을을 알리는 붉은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꽃무릇이 바로 그 주인공. 빨간 물결로 물감을 마치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느낌의 꽃밭이 와 있는데요. 제가 마치 동화 속 그림책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어요. 꽃무릇은 원래 이름은 석산화라고 그럽니다. 꽃이 진 다음에 잎이 피는 것이 꽃무릇이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사화는 잎이 진 다음에 꽃이 피기 때문에 상사화와 꽃무릇은 의미가 틀립니다. 선운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꽃무릇 군락지로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선운사에 지금 군락이 펼쳐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당 안에 보면 이제 부처님 뒤에 모시고 있는 후불탱화, 네. 탱화에 벌레와 좀이 많이 끼었답니다. 근데 스님이 뿌리를 갖다 찧어서 네. 탱화에다 발라보니까 벌레와 좀이 덤벼들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꽃무릇이 이제 이렇게 생성화된 거죠. 오래전 계곡 주변에 자생하던 꽃무릇은 하나 둘 옮겨 심어지며 지금의 군락을 형성했는데요. 어떤 길을 걷더라도 꽃무릇이 그 길을 함께합니다.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색깔도 너무 예쁜 이렇게 꽃무릇이 있는데, 이 꽃무릇에도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스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끝내는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여인 무덤에 꽃이 하나 피더래요. 네. 꽃이 핀 것이 꽃무릇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여인이 죽어서라도 예쁘고 화려하게 펴서 자기를 좀 바라봐 달라는 뜻으로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남한테 화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화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려한 면모답게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요. 아름다운 꽃과 함께하니 얼굴에도 절로 웃음꽃이 피는 법이죠. 어떻게 인생사진 좀 남기셨나요? 20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꽃의 기운을 받아서. 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그렇죠. 아니에요. 꽃처럼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완전히 빨갛고 막 이래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 꽃무릇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당근 우리 아이프가 훨씬 이쁘죠. 기분 짱이죠? 꽃무릇과의 즐거운 데이트 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눠봅니다. 꽃에 빼앗겼던 들뜬 마음을 깊은 차 한 잔으로 가라앉혀 보는데요. 고즈넉한 사찰의 정취를 더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선운사에 와서 예쁜 꽃들도 보고 스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향 좋은 차도 마시니까 제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을 놓고 싶을 때 우리 선운사 오셔서 이렇게 발효차를 드시면서 그 마음을 갖다 탁 내려놓고 또 가시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꽃길이 열렸을까요? 하얀 구름이 내려앉은 듯 만발한 꽃송이들, 메밀꽃이 활짝 폈습니다.
분이서 이렇게 화보 이렇게 찍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세요. 예쁘고 하얀 눈 온 것처럼 너무 깔끔하고 이제 온 보람이 있네요. 여긴 온 가족이 메밀꽃 나들이를 나왔네요. 하나, 둘, 셋, 짠! 김치! 너무 화목해 보이시는데 이 꽃 보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되게 눈송이처럼 이렇게 푸른빛하고 흰빛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가을 하늘하고 매치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연 리포터도 메밀꽃의 매력에 푹 빠졌네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어허, 수연씨 너무 심취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와야죠.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 아이 꽃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꽃까지 땄네. 이러면 어떻게 해? 꽃 따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우리 농사예요. 아, 죄송해요.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 메밀꽃. 무려 10만 평에 달하는 밭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이뻐요,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넓게 메밀밭을 조성하시게 된 거예요? 경관농업이라고 네. 이렇게 농업의 관광을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메밀을 심었죠.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가을에? 이게 저 이효석 선생님은 네. 소금을 뿌린 듯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 나는 팝콘을 소쿠리채 쏟은 듯. 제가 이거 이렇게 뜯어서 한 움큼 먹어보고 싶네요. 아,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됩니까? 맛도 괜찮을 거예요. 맛도 괜찮을까요? 궁금하네요, 정말. 그럼 바로 확인 들어가야죠. 꽃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메밀의 매력. 푸짐한 메밀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메밀밭에서 먹는 메밀 음식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빨리 먹어볼게요. 메밀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주자 메밀국수부터 맛볼까요? 여기에 새콤달콤 고소한 메밀 묵무침까지. 맛이 어떤가요? 이 메밀 향이요, 입안 가득 차 있으니까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고 메밀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배도 채웠겠다. 마지막 꽃길을 걸어볼까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 코스모스가 옹기종기 모여 인사해줍니다. 와, 이렇게 코스모스까지 보고 나니까 가을이 온 게 확실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 꽃만 따라가도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마다 다른 색을 가져 더 아름다운 가을 꽃들. 붉은 꽃무릇과 하얀 메밀꽃, 분홍빛 코스모스까지. 이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고창의 특별한 색, 가을의 꽃을 따라 떠나보세요. 코스모스 한들 한들 그냥 노래가 절로 나와요. 너무 예쁜 꽃들이 있으니까 괜히 네.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제 뭐 코스모스나 메밀꽃 등이 이제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해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가족분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꽃길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요, 이 가을만 되면 동글동글 귀여워지는 친구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저는 아니고요. 충주를 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충주에서 만나보시죠. 풍성한 이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주인공. 매년 이맘때면 주렁주렁 알밤이 제철입니다. 와, 예쁘다. 재밌어요. 알밤만 죽다 가면 섭섭하죠. 품질 좋은 농산물도 현지에서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 좀 더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충주시 작은 산골 마을에서 펼쳐진 왕자 직걸 밤축제 현장 속으로 함께 갈까요? 달바람에 곡식이 혀를 빼물고 자란다는 이 계절. 첩첩산중 산골에도 들녘마다 농작물이 풍성한데요.
날씨 때문에 연중 이맘때면 도시민들 가을 농작물 수확 체험하러 삼삼오오 모여들지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 충주에서 왔어요. 충북 단양이요. 여기 밤 체험하러 왔어요. 알밤 죽기 체험하러 왔습니다. 어허라, 오늘은 알밤이로군요. 좋습니다. 밤이 좋기로 유명한 고장 충북 충주시에서 펼쳐지는 알밤 죽기 축제. 각종 공연과 체험거리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체험객들은 오로지 즐길 준비만 하고 오면 된답니다. 충주 밤축제는 올해가 17회째 밤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2,000명 오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알밤 죽기 체험이나 또 밤으로 만든 음식 여러 가지 빈대떡이나 묵이나 국수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드실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띠띠빵빵 풍경열차 타고 일단 밤부터 따라가 볼까요? 어머나, 그런데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이러다 오늘 이 동네 밤나무 거덜나는 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좋습니다. 목장갑과 소쿠리 하나씩 받아들고 뒷산으로 출발! 예스! 나왔어! 6이나 나왔다. 야, 여기도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열심히 죽고 찔리기도 했는데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밤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아이고, 밤이 엄청 많네요. 덕분에 다들 신났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4위 생산량 자랑하는 충주에서도 소태밤. 흑갈색 껍질에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그야말로 명품 중의 명품인데요. 이거 나무 꼭대기에서 가지를 툭 치면 알밤이 우수수수. 잠깐만 주워도 금세 한 소쿠리 가득 차니 밤 주울 맛 제대로입니다. 어때요? 충주밤 직접 수확해보니 진짜 이름값 하던가요? 밤이 굉장히 굵고요. 알차 보여서 빨리 집에 가서 먹고 싶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얼른 먹어야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메뉴 밤으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그냥 국수에 김치인가요? 밤으로 우선 이제 만든 소면 국수를 밤 육수로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밤김치, 그리고 밤으로 만든 떡이 있어요. 그럼 그렇죠. 명색이 밤축제인데 밤 요리가 빠질 수 없죠. 국물 육수도 알밤을 통째로 넣고 푹 구워 고소한 맛 더하고 밤을 가득 올린 설기와 생률 넣고 아삭한 식감 자랑하는 김치. 충주밤으로 맛과 멋을 낸 각종 요리 앞에 엄지척 자동 반사. 젓가락질 쉴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나요? 맛이 밤을 안에다가 이렇게 육수를 때 뭐 집어넣으셨는지 밤 향이 좀 나는 것 같고. 국수도 좀 특이하고요. 예, 특히 이제 밤을 김치에 같이 섞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아삭아삭하고. 모두가 극찬에 마다하지 않는 밤김치. 그 맛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죠. 밤김치 만들기 체험장인데요. 가정에서 늘 밤김치를 해먹거든요. 충주밤이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단단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밤김치를 무료 체험을 어떨까 해서 저희가 한정 수량을 준비했어요. 밤김치 만들기 아주 간단합니다. 생유를 편으로 썰어 김치소에 넉넉히 놓고 일반 김치 만들듯 버무리면 끝인데요. 체나물 따로 드리고 다 양념을 따로 드려요. 그러면은 엄마가 옆에 지도하에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습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충주밤을 알리는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만드는 밤김치. 누가 양념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건가요? 아주 꿀떡 넘어갑니다. 밤에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밤김치 만들어 맛까지 봤으면 다른 놀이거리도 즐겨봐야죠. 고향 마을 주민들 모처럼 마을에 손님들 찾아왔다고 자연 친화적인 체험거리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목판화, 목공예, 손수건 만들기 등 어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답게 전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밤 축제를 처음 와봤는데 그냥 밤만 주는 행사인 줄 알고 왔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만 즐거운 거 아닙니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6만 나왔고 6만 5천. 밤축제 와서 행운까지 얻어가는 시간. 충주밤 경매 행사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즐거움도 드리고 충주 밤을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당일에 한해서는 할인을 한 30% 이상 했고요. 7만 9개 대비 6만 5천. 재미로 도전했다가 귀한 충주밤 저렴하게 낙찰. 상해 제품 급질. 덤으로 선물까지 얻었으니 이게 웬 횡재래요? 다들 아주 운수 대통입니다. 이걸 가져와야 돼? 윤곽을 타고 왔는데 저렴하게 잘 사서 즐겁고 좋습니다. 멋집니다. 물론 경매에 떨어졌다 해도 실망할 거 하나 없습니다. 축제장 한쪽에 농산물 판매장이 큼지막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부지런한 충주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만든 음식물과 가공품, 농산물이 가득하답니다. 소태면에 그 농민들이 이제 직접 그 재배한 농특산물 해놨고요. 그 올해 다 수확한 표고버섯, 송고버섯, 옥수수, 고구마, 땅콩, 오미자, 에키스 등 이런 부분을 지금 오늘 행사장에서 이렇게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렴한데 흥정까지 붙여. 이거 거저가 따로 없네요. 충청도 인심 참으로 넉넉하죠. 가을 먹거리는 최고인 것 같아요.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숙성도 잘 돼 있고 당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푸짐한 농산물, 화끈한 재미는 기본, 마음까지 채워주는 충청도 인심은 덤입니다. 충주 밤축제 올해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밥 모양 손수건 만들기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맛있는 국수도 먹고 또 밥 줍는 거 아이들 같이 하는 거 좋았었고요. 밤, 경품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봄부터 이어진 가뭄과 폭염, 뒤늦은 태풍을 뚫고 알알이 튼실하게 밤을 재배해 축제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충주 밤농가 모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농부 올가을 대풍 나길 응원합니다. 아침 저녁 쌀쌀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아침과 낮 사이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를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잊혀졌던 추억의 공간이 새롭게 변신을 했다고 하거든요. 광주로 가보시죠. 헌옷을 벗고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새 옷을 입은 트렌디한 문화 아지트로 변화를 꿈꿔보는데요. 시간이 머무는 그 공간으로 떠나보시죠.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인동. 어두웠던 골목을 환하게 비추는 건물이 생겼습니다. 파란색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어떤 공간일까요? 향긋한 커피향이 물씬, 한 잔의 여유와 수준 높은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한때 광주에서 가장 번창했던 곳이고 또 광주의 가장 핫한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인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문화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면받던 공간에 예술을 입혀 몸을 치료했던 병원에서 마음을 치료하는 문화 중심지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저희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건물입니다. 지하는 주로 어떤 공간이냐면 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고요. 1층은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차를 마실 수 있고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2층에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와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강연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3층에는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움과 신선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쉼터. 이곳의 보물은 바로 지하 1층에 있다고 하는데요. 예술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아트 갤러리. 지역 작가들은 물론 청년 작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공간입니다. 대인시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인시장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별장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다양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만 건너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인시장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여기 전시장을 활용을 하면 젊은 작가들한테도 참 그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갤러리.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스며드는 예술을 만날 수 있겠죠? 점심 때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이런 지하에 이런 갤러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산뜻하고 신선했습니다. 더 많은 작가분들과 더 저명한 작가분들의 미술품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더 많이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턱을 낮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보기 어려운 미술품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죠. 2층으로 올라가자 대형 그림들로 벽면을 꽉 찬 공간이 드러납니다. 조용하고 문학 감성이 100% 충전되는 작은 도서관인데요. 작품과 함께 즐기는 책 한 권은 소소한 쉼과 일상의 작은 탈출구입니다. 골목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활기가 싹틉니다. 거리도 밝아지고 젊은 사람도 많고 예쁜 카페들도 생겨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사람들이 즐기는 쉼터로 남길 바랍니다. 영산강이 감싸는 나주에도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주의 천년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원도심에 도착했습니다. 옛것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주. 조용한 골목길 끝에 다다르자 느긋한 여유가 느껴지는 힐링 공간이 나타납니다. 올해로서 천년 역사를 가진 나주에서 낮에는 차를 마시면서 힐링을 하고 밤에는 공연도 즐기면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밤 분위기를 즐기고 그리고 또 고택에서 하룻밤 지낼 수 있는 저희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오래된 고택을 복원해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 여행지. 공간들마다 즐길 거리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커다란 만리항이 앞에 있는 저희 목서원 1939년도 고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택하고 같이 별채로 있는 이 창고를 저희가 복원을 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뷰 포인트는 나주의 향교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저기 난파정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100년 된 한옥 정자를 또 그대로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슬장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하룻밤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난파정 언덕을 내려오면 1939년에 지은 난파 고택이 보입니다. 한국, 일본, 서양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절충식 가옥인데요. 전통적인 한옥의 미가 돋보이는 방,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네요. 일본식 가옥에서 보이는 계단이 있는 방입니다. 처마 밑에 다락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소품 하나하나 고스란히 그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난파 고택에서 시간 여행을 마치자 풀벌레 소리로 가득한 마당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낭만 있는 가을밤과 딱 어울리는 영화가 상영 중인데요. 깊게 깔린 어둠 속에서 즐기는 잔잔한 영화 한 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갖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야외 바비큐. 모닥불과 삼겹살. 아, 저도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여기 나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전북 입사해서 왔거든요.
막상 와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이런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주 이 고택에 와서 보니까 참 아름답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내 마음이 자체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 그런데 늦은 시간 난파 고택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난파 고택은 이곳의 또 다른 숙박 공간이기도 한데요. 옛것의 온기가 가득한 고택에서의 하룻밤. 바쁜 일상의 쉼표를 찍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네. 저는 문화재를 향유하는 삶을 되게 중요히 생각하는데 진짜 여기 마중을 오면 제가 충분히 문화재를 향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항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렇게 잠까지 자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에요. 지금 풀벌레 소리만 들어도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잊혀졌던 옛 공간이 문화예술로 소담하게 채워집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듯한 시간여행지. 우리는 그곳에서 문화를, 휴식을, 그리고 사람을 느낍니다. 지금 당신의 잃어버린 쉼을 찾아 떠나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순천에 있는 그 청춘창고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옛날 공간을 개조해서 만든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요즘 저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추억도 쌓고 또 추억도 회상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은 가을 밥도둑이죠. 지금 먹으면 가장 맛있는 음식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싱싱한 꽃게 한번 보세요. 오, 내가 가을철 제철 맞은 꽃게다 보이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봐도 싱싱해 보이고 또 살이 꽉 차 보이는데 이 태안이 꽃게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태안 꽃게는 이제 수온이 얕고 밀물 썰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 꽃게가 이제 서식하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온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태안 꽃게가 최고 맛있고 달고. 껍데기가 두껍고 청록색의 윤기가 흐르며 반점이 있는 것이 바로 태안 꽃게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 꽃게로 뭘 해 먹으면 맛있을까요? 네, 꽃게는요 가지수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간장게장이나 양념 무침, 꽃게찜, 탕수육, 튀김 뭘 해도 꽃게가 맛있습니다. 역시 가을은 꽃게철. 안녕하세요. 살이 꽉 찬 가을 꽃게로 만든 색다른 요리. 프랑스 3대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를 마친 홍유주 셰프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홍유주 셰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게인데요. 네. 저는 꽃게 요리하면 생각나는 게 간장게장 그리고 양념게장. 밥도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꽃게찜, 꽃게탕 이 정도인데 하지만 이 황금젓가락은 새로운 요리, 또 색다른 요리를 원하거든요. 네, 이 꽃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늘 이 꽃게를 이용해서 스프, 꽃게 비스큐 만들 거고요. 멕시코에서 즐겨 먹는 타코 요리인 꽃게 엔칠라다, 그리고 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꽃게 브루스케타, 이렇게 세 가지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게 아름다운 변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삐리리. 먼저 프랑스 스프 꽃게 비스크를 만들어 봅니다. 대파와 양파, 당근을 잘게 썬 뒤 큰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 볶습니다. 꽃게는 게딱지를 벗기고 아가미를 제거해 손질한 뒤 채소와 함께 다시 약불에서 15분 정도 볶습니다. 꽃게가 붉게 익으면 화이트 와인을 3분의 1컵 넣고 끓인 뒤 건져 살을 발라냅니다. 다시 꽃게를 넣고 후추와 우유, 생크림, 토마토 페이스트를 부어 잘 섞어주는데요. 국자로 꾹꾹 눌러 꽃게살을 짜주면 좋습니다. 스프가 끓어오르면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내는데요. 걸러진 스프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발라낸 게살과 허브가루를 뿌리면 됩니다. 보통 비스큐는 갑각류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새우 껍질이나 게 껍질,
또 랍스터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철 맞은 꽃게의 껍질을 이용해서 꽃게살을 발라내서 맛있는 꽃게 비스큐를 만들어봤어요. 이어서 멕시코 타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에 밀가루를 볶은 뒤 향신료를 넣고 되직하게 볶습니다. 여기에 화이트 와인과 레몬즙,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끓이면 엔칠라다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또띠아 속을 채울 주재료를 볶는데요. 프라이팬에 버터와 양파, 양배추를 넣고 살짝 볶은 다음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새우를 구워줍니다. 꽃게는 미리 쪄서 게딱지를 분리하고 살만 발라내는데요. 살짝 식혀서 발라내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속 재료를 또띠아에 차례로 얹은 뒤 돌돌 말아주면 이게 바로 타코지요. 오븐 용기에 오일을 살짝 뿌리고 엔칠라다 소스를 얇게 바른 뒤 타코를 올리고 다시 소스를 듬뿍 뿌려줍니다. 치즈와 허브가루까지 뿌린 다음 오븐에서 180도로 10분간 구워주면 완성! 네, 이 엔칠라다는 멕시코에서 즐겨 먹는 타코 요리 중에 한 종류입니다. 보통 뭐 해산물을 넣기도 하고 고기를 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꽃게와 새우 그리고 채소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꽃게와 고기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꽃게 브루스게타입니다. 양파는 잘게 자르고 꽃게는 쪄서 살을 발라냅니다. 여기에 머스타드와 후추, 허브가루를 넣고 버무린 뒤 구워진 빵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면 되는데요. 허브잎과 꽃게 다리를 함께 장식해주면 됩니다. 네, 이 브루스케타는 빵 위에 무언가를 올려 먹는 걸 브루스케타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꽃게살을 발라서 빵 위에 올려봤습니다. 뭐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나 토스트로 이렇게 함께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와 멕시코에서 즐기는 꽃게 요리. 꽃게 엔칠라다는 향신료와 화이트 와인 덕분에 이국적인 맛이 물씬 느껴지고요. 꽃게 스프 비스크는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이 풍성합니다. 맛도 비주얼도 그만인 꽃게 브루스게타. 빵과 어울린 그 맛이 궁금하다고요? 보이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건 비밀. 향 좋고 그리고 모양 예쁘고 지금 이 꽃게 요리들이 저한테 말라는 것 같네요. 이보게 꽃게 요리 빨리 먹게. 보니까 다른 여러 재료들과 함께 어울림이 됐는데 네. 꽃게들도 어울리는 식재료들이 있나요? 이 꽃게는 자체만으로도 맛있는 맛이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채소들과 함께 요리를 하게 되면 또 채소의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더 깊은 맛과 감칠맛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꽃게를 밥이랑 함께 먹잖아요. 아무래도 서양은 빵이랑 함께 먹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요리는 다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조금 더 색다른 요리를 맛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입맛을 돋워줄 꽃게 브루스게타부터 먹어봅니다. 한입 가득 베어 먹으면 꽉 찬 행복함이 느껴지죠. 꽃게 스프 비스크는 프랑스 요리의 풍미가 느껴지고요. 타코 요리 엔칠라다는 든든하면서도 시원한 감칠맛이 그만입니다. 꽃게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게 놀랍고요. 네. 그리고 그 맛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요리처럼 참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꽃게는 워낙 많이 드셨으니까 그 익숙한 맛이 있잖아요. 꽃게 익숙함과 오늘처럼 조금 다른 재료를 첨가를 하면 약간의 새로움이 더해져서 더욱더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철 만난 꽃게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에 응용을 해보시면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황금젓가락이 꽃게 요리를 추천합니다. 풍성한 가을, 속이 꽉 찬 가을 꽃게 덕분에 바닷가 어민들도 미식가들도 행복해집니다. 꽃게 스프와 브루스게타, 타코 요리는 서양에서도 사랑받는 꽃게 요리인데요. 지금 입맛 사로잡는 태안 꽃게 요리를 만나보세요. 와, 꽃게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나 많다니
올가을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꽃게에 또 효능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또 낮추고 피를 맑게 하는 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올가을 맛 좋은 꽃게 한 마리 드시면서 오늘 이런 가을 날씨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안녕. 안녕. 네, 광주에서 함께 만나보시죠.